특별한 시그널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 시그널, 그들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용심 청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용심이 이승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청심이 여선웅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서초동 시그널을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용심, 청심을 담아서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에 영장 심사 열리는데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이동 가능할 정도로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걸어서 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어제 이제 알려준 바로는 조금 회복이 조금 뭐 많이 이제 조금 빠른가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예초에는 조금 뭐 휠체어나 아니면은 뭐 구급 의료 침대 뭐 타면서 이제 좀 이송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제 걸어가지고 입장을 하겠다. 그 입장을 하면서 뭐 메시지 같은 거는 이제 안 한다고 이야기는 됐어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당직자들이나 의원들 없이 그냥 변호인과 의료진 이렇게 이제 뭐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적극적인 약간 뭐 세가시 같은 건 안 하겠다.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한 거죠 이번에는? 의원들이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의원들이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간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뭐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이제 혼자 가겠다고 한 건데 사실상 근데 뭐 의원들이 이제 뭐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검찰이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도 1,600쪽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PPT도 4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시 이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한 10시간 정도 영장 심사 받았는데 이거를 깰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뭐 어쨌든 출석하기는 참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비도 추적 내리고 예. 약간 좀 이렇게 정치와 좀 이렇게 본인의 심경을 날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연출이 가능한 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그 뭐 이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이전부터 웬만하면 걸어가셔라라고 했는데 그게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 예전 트위터 죄 있는 자 휠체어 타고 죄 없는 자 웃으며 간다 했는데 아 그런 글이 있었군요. 네네 역시 종안대 장경이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웃으면서 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제 하늘이 대신에 울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꾸 기록 깨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 뭐 23일 YS의 23일 단식을 깨서 24일이다. 뭐 이제 역대 최장 영장 실질 심사가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기록 더 이상 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권 주자이자 제1, 2야당 대표로서 모든 기록을 다 갈아쳤어요. 최대 방탄 기록했고 그리고 최대 소환 기록했고 네. 최대 협의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업은 정치인이 아니라 피의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번에 가서 시원하게 다 받고 좀 제발 국민적 의혹 좀 해소하고 네, 정치 좀 보고 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뭐 이 대표도 직접 나가서 이 본인의 혐의에 있어서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고 뭐 이제 지금 이미 앞서 구속된 사람들과 무관함을 강조를 할 것 같은데 뭐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좀 놀랐던 게 민주당 의원 161명이 참여를 해서 지난주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사실 이탈표가 거의 40표 가까이가 있었다 했는데 네. 뭐 이 의원들도 사실 다 참여를 한 셈이 된 거예요. 비명계들도. 뭐 그 해석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 뭐 그분들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그분들의 이제 주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길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기각받는 게 더 대표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찬성을 한 거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숫자는 약간 이제 뭐 이 숫자를 똑같이 지난번에는 뭐 했는데 가결했는데 지금은 탄원서 내는 거 보니까 너무 뭐 이율배반적이다 양심을 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약간 좀 무리일 것 같고 예. 그분들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근데 네. 이게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여기 탄원서 서명을 받고 이 명단까지 공개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뭔가 색출 작업 여기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넌 가결표를 찍은 거다 이런 식으로
될까봐 좀 설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대놓고 색출하고 대놓고 겁박한 거죠. 이거는 위로부터의 겁박과 아래로부터의 협박이 다 일어난 거예요. 개딸들이 사무실 앞에 찾아서 그 이 대자보 붙여 문자 뿌려 그리고 밖에서 소리 질러 하는 이 아래부터 협박.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정청래 최고부터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 당론은 아니지만 당론에 준한다라고 하면서 이 압박하는 거. 여기서 어떻게 그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은 당 안에서는 또 일개 의원인 의원들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6명 누군지 혹시 아시면 6명 누굴까요? 네. 아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이름이랑 주소까지 돈까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받은 당은 이제 누가 안 내는지 알고는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뭐 했다 보니까 뭐 그 보좌진이랑 당직자들한테도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사인이 다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뭐 미처 못 챙겼다 이런 못했다? 분들도 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숫자를 조금 뭐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게 뭐 색출이다, 뭐 배신자 찾는 거다, 뭐 십자기 밝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당론이 있고 예. 그 당론에 본인이 이제 좀 반하는 뭔가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투표에 있을 때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뭐 그러니까 소신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소신 투표는 할 수가 있고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소신 투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내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조차 없으면은 당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당론도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뭐 제명시키고 당 쫓아내려고 하는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약간 뭐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도의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다 모두가 다 그러면 당론 안 지키겠다고 하니까. 근데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부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상민 의원도 당론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형식상 당론은 아니었지만 의원총회를 한 두세 번도 거쳤고 또 예. 중앙위원회에서 결의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 내용상 당론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미 뭐 당원들의 뭐 거의 절대 다수가 그 이재명 대표의 기각을 이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해달라는 게 이제 당심이니까 예. 당론과 당심 뭐 이게 다 사실은 부결 요청한 거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은 뭐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진 의원들끼리 막 실명 공개를 하면서 저격을 하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결표 행사한 사람 중 한 명이 서른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이걸 또 서른 의원이 맞받으면서 좀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뭐랄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인용이 되면은 예. 민주당이 배틀로얄이 시작될 것이다. 배틀로얄. 예, 이거 이탈표 던진 의원들 다 한 대 모아놓고 자 누가 더 나쁜 놈이야 하면서 한 명만 살아남는 놈 한 명만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배틀로얄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저는 이것보다 더 심한 카니발이 시작될 것이다. 카니발이요? 예, 피해 숙청, 네. 식인 행사. 그냥 전 민주당과 전 개딸들이 이 거봐라 이거 기각되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거에 네가 찬성표를 던졌냐 하고 거의 뭐 피해 식인 행사처럼 뭐 다 잡아먹을 것처럼 다 덤벼들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최고위원하고 또 전 중직이었던 이런 분들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해당 행위다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은 지금 반정치 행위 반헌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싸우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대표 자기 지역구인 녹색병원으로 직접 안내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만큼 충성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충성심 경쟁이 이제 민주당의 배틀로얄과 카니발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영장 심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카니발 얘기도 하셨는데 기각이냐 뭐 발부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상당히 요동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 뭐 전 국민이라고 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네.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 또 기자들한테 이제 많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뭐 약간은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도 오히려 약간 조금 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어쨌든 뭐 이런 여론에 이제 또 영향도 또 받는다고 하니까. 제1야당 대표이긴 하니까 네. 그걸 또 감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뭐 탄원 기각 요청 탄원서를 받았는데 그게 네. 한 뭐 3일 만인데 거의 90만 명까지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에 이 가결 투표 이후에 입당하는 신입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문재인 때 그 안철수 분당하고 그럴 때 뭐 10만 명 뭐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지금 네. 벌써 3일 만에 3만 명인가 4만 명 벌써 신규 가입자가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민주당 뭐 의원들이나 지지층들은 이게 민심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보도가 있던데 탈당하겠다는 건 보류를 하고 네. 입당만 받아서 발표를 한다. 저도 봤는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 저도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 이게 이제 뭐 탈당하면은 바로 탈당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 보류한다는 의미가 뭐 그러니까 며칠 이제 조금 날짜가 있는다는 거지 그 반려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개딸들의 이제 극성 지지층에만 막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한국 정치에 몇몇 그 정치 팬심의 트렌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최초의 정치 팬심이었다고 하는 노사모, 여긴 정말 팬클럽 같은 그런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때 대깨문, 여기는 약간 좀 홀리건 같은 느낌들, 막 그 시위하고 막 이런 홀리건 느낌들. 근데 지금 개딸들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그 나치 소년단 유켄트나 마오쩌둥의 홍위병 같은 예. 그런 광신자적 관계가 가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종교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사이비 종교 나오고 그래도 하면은 막 그 전재산 갖다 놓고 막 자기 가족들 신도 이름 다 올리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반응을 보면서 민주당이 여기서 고무돼서 야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 또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유시민의 그 쇼츠에 좋아요 눌렀잖아요. 예, 옥중공천 해라. 뭐. 네, 저는 뭐 이거 보좌진이 눌렀다 그러는데 좀 누워서 그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 쇼츠가 뜨는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잖아요. 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2번 클릭한 거고 이렇게 자기의 그 지지자 편향적인 것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한국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저희가 네. 당 운영을 할 때요 뭔가 주요 정책이나 이 법안 같은 경우에 밀어붙여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조금 뭐 숨고르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에서. 그래서 이제 꼭 당신과 민심이 크게 이제 괴리되지 않고 네. 뭐 그 최근에 나온 뭐 여론조사 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전략 아니면 그런 기조가 크게 민심에 반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오. 뭐 그 예를 들면은 네. 지난주에 예. 이게 뭐 여론조사 이야기하면은 뭐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니까 일단 네.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랑 국힘 지지율이 거의 동률입니다. 뭐 1%포인트 저희가 앞서고 있나 그래요. 무당층이 많아졌더라고요. 무당층도 좀 올라갔죠. 뭐 예.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이제 무당층의 향배인데 그거는 선거 내년 총선 아니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 누구의 뭐 지금 김기현 대표의 전략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누가 맞는지는 사실은 이제 각 당의 지지율로 조금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민심에서도 그 큰 흐름이 이제 아예 반하는 흐름,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게 그 여론조사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중요 일정도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얘기도 했더라고요. 원내대표 후보들한테 이재명 수호 선언을 해달라. 이게 지금 거의 친명체제로 가는 수순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뭐 정청래스럽다 생각하고요. 어제 조금 전에 이제 우원식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예, 그래서 3명 네. 후보가 남았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어제 우원식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후보 등록을 했어요. 예. 후보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재명의 명심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후보 등록했겠지. 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느낌으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장사를 하고 났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침에 전화 받은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야 너 아니야. 너 나가. 하고 전화 받은 게 아닌가. 명심이 실리지 않았다. 네네. 명심을 장사를 해서 한 번 더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예. 너 아니다 하고 하는 그런 전화를 아침에 받아서 긴박하게 사퇴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김민석 그리고 남인순 그리고 또 홍익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이 약간 정치의 변화나 뭔가의 그 새로운 개혁의 그 로드를 걸려면 공천에 비치지 않을 사람이 원내대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불리나 정치 공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최소한 공천 눈치 보지 않을 사람이 원내대표 해야지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또 자기 지역구도 버리고 가장 험지인 서초에 내려간 홍익표 의원 정도면 약간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그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뭐 더미래 이런 데에서 이제 남인순 의원을 좀 밀고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남인순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이 뭐 호남계도 있고 뭐 86 운동계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남인순 의원은 대표적인 박원순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썼던 사람들 중에 정치 2년차 중에 썼던 사람 중에 가장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잘 대해준 게 박원순계예요. 박원순계가 박홍근 원내대표일 때 좀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요. 검수완박 처리하고 막 그 법안 강행 다 처리하고 민영배 그 하루 전에 그 자기 이제 임기 끝나기 하루 전에 복당시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데가 바로 하는 데가 박원순계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증명을 한 것인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인순 의원을 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원순계는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오히려 네. 똘똘 뭉쳐서 네. 친명계로 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청심이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 이제 기자들도 못 맞추고 그쵸, 제일 그렇죠. 어려운 네. 관측하기 어려운 선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개파색이 작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개인 의원 간의 인연이 더 그 선거의 변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뭐 예전에 한번 선거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도와줬다. 뭐 아니면은 자기 본인이 선거 어려울 때 우리 지역구 와가지고 뭐 선거 기간에 도와줬다. 이런 네. 게 더 개인적인 인연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 맞추기 가장 어렵다는 선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옥중공천 이야기 나오면은 또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네. 막판에 등록을 해서 어제 여의도의 파다하게 이게 명심이 실렸다. 오히려 국민의 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명심 실린 것 같다.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거의 뭐 그 등록 마감 시간 뭐 5분 10분 전에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뭔가 뭐 친명 의원들이 뭔가 의견을 모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의 뭐 의중을 받았거나 이거 하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대표랑 통화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돈 거예요. 이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사퇴한 걸 보니까 저는 지금 대표가 쉽게 누구와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지금 병원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표의 그 뭐라 그래 결심과 의중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 대표의 뜻이 하면은 그래 맞아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대표한테 못 물어보거든요. 예. 일상적인 그냥 평시에도 못 물어보는데 네. 뭐 예컨대 지금 병상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구속된다고 하면은 수감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옥중공천이 사실상 되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지도부들이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지도부 대행 체제는 네. 아니면은 진짜로 뭐 옛날 뭐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약간 내시 황관 정치 이렇게 득세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공천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천 줄 사람한테 네. 너의 마음, 뭐 충성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인을 서로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일방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주는 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중공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예. 대표가 병상에서 두 가지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옥중공천이 가능할까 저도 이게 고민이었는데 병상에서 병상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장 김교훈 후보. 단식 중에 공천이 네, 있었죠. 단식 중에 병상에서 공천했는데 이거 그때 민주당에서 11명의 후보들이 4차 회의를 통해서 면접 보고 다 해서 공정한 경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너 들어와 너 공천하고
바로 그냥 공천 찔러주는 거 보면서 이거는 비명계가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안 것 같고 또 엊그저께 그 송갑석 최고위원 네. 그 호남 그 배려로 민주당에서 호남 배려로 비례대표 그 최고위원 준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분이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제가해버리고 수용을 했죠. 네, 저는 이 병상 공천과 병상 그 이 제가가 예. 바로 옥중 공천의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대출 의장님 전화 연결을 했고 용심이 청심이도 들으셨는데 갑자기 좀 개식용법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좀 근데 한 말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뭐 시작은 처음 시민단체에서 했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근데 어쨌든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이게 용산에서 신경 쓰는 법 아니냐 여사가 혹시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당론으로 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 예전 별명이 여의도 강영국이었어가지고 예. 강영국이 강영욱. 네. 네. 대통령이요. 네. 왜냐면 그 반려동물 단체들하고 제가 정책 행사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개식용 반대에 대한 이분들의 그 처절한 심정은 이게 김건희법이든 이재명법이든 누구 법이든 어떻게 해서든 통과만 시켜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대변하고 가장 국민들이 딱 이름 하나 들었을 때 상징될 수 있는 게 그 김건희 여사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내 이름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법안에 활용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시고 본인이 그런 활동에 가장 앞장서 오셨고 그래서 법안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안의 내용과 거기에 정말 절실한 그 반려가족분들의 그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김건희법으로 불리면 뭔가 협조를 해주려고 하다가도 이게 좀 애매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가장 조금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는 조용한 내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제 부속실도 그 여사만 따로 영부인만 전담하는 네. 이런 그 팀도 안 만들었는데 재부속실도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조금 이렇게 기조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민주당에서도 계속 어쨌든 영부인의 역할이 있으니 영부를 전담하는 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해라. 뭐 그렇게 이제 요구는 계속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역대로 영부인 이름을 딴 이렇게 이제 뭐 속칭 영부인 이름을 딴 법안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으니까. 네, 가장 적극적인 영부인 활동인 거죠. 재부속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시 좀 저희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황간 정치 얘기도 있었고 옥중 공천에 대해서 나오는 말들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내에서 분당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실현이 될 수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심이가 보시기에 혹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세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분당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제 나가셔서 같이 하려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속칭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서로 뭉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낮게 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오늘 뭐 그 영장 뭐 발부 기각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일단은 대표 체제 지금 현 대표 체제가 한 단계 이제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는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총선 앞두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뭐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한다면은 그리고 뭐 그 큰 차이로 만약에 진다면은 대표 체제가 그냥 대표의 뭐 이런 사법적인 뭔가 이 리스크 관련 없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도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에 엄청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오늘도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까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재보궐선거는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30% 미만이고 한 20, 3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온갖 그 중앙 정치에 관심을 다 받고 있으니까 하나의 심볼처럼 마지막 선거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투표장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두 번째, 이분들은 뭘로 판단하시느냐? 누가 더
절실한지 누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인물론에 더 중심이 됩니다. 네. 지금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아요. 그만큼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게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진교훈 후보는 다 후보 내정되고 이제 김태우 후보가 막 주민들 만나러 다닐 때 어디 갔습니까? 중랑구 면목동에 녹색병원 가가지고 거기 가는데 2시간 걸려요. 왕복 4시간 잡아야 돼요. 거기 가서 손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츰 여론조사에 반영될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마음이다. 누가 더 절실하게 일하려고 하는지, 누가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만났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잠깐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이승환 행정관의 바람이고, 사실은 원래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이제 프레임이 딱 이게 선명한 선거죠. 네. 뭐 윤석열 대 이재명이 구도일 수도 있고 검경 구도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정관님의 바람대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옥중공천 가능성까지도 이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이 대표 다 가정이잖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네. 갑자기 이제 뭐 이 대표 체제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네. 어쨌든 대표 체제가 있는 하에서 이 지금의 이제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옥중공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크게 막 이게 뭐 충성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대표 체제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만약에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뭐 사실은 또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이 대표에게는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인터뷰가 공개돼서 좀 화제인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 보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도 찾았고, 오늘은 인터뷰까지 공개된 거 보니까 뭔가 추석 앞두고 행보를 계속 하겠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공개 행보 그 뭐 많이 하셨다고 사람들 느끼는 것 같은데 3번 하셨어요. 뭐 동화사 한번 가셨고, 그리고 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한번 가셨고, 그리고 어제 추석 맞아서 시장 한번 가셨고. 근데 그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어떤 뭐 다른 정치적 내용을 떠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 기간에 수감되셨던 분 아닙니까? 1737일을 수감되셨는데, 네. 근데 그 전에 다른 대통령도 수감되셨던 분들 기록 노태우 대통령 768일 뭐 이 정도 수감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적 의미를 좀 해석하기보다는 네. 좀 그렇게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 최서원 씨 사건에서 국정농단하고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하셨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착복하고 받으신 게 없잖아요. 네. 다 최순실 씨 그분을 한 건데 이분을 이 방치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똑같아요. 뭐 김인섭이나 네. 뭐 유동규나 이재명 대표 나 안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재명 대표 팔아가지고 그런 지금 그 대형 비리 사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활동에 더 충격 받을 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이유로 이제 뭔가 본인의 측근을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이 된 건데, 뭐 이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선은 긋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이 대표를 좀 보좌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들은 나오거든요. 네. 뭐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법리를 만드신 분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예.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가셨을 때 이제 대통령과 만남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그게 약간 좀 주목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장을 갔는데 주목받은 사람이 2명이었어요. 2명이요?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전 예. 대통령이셨고 또 한 분은 유영하 변호사였죠. 네. 이분이
이제 계속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고 네. 사실상 이제 수행원처럼 뭔가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 진작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 줘라. 예. 뭐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얼마 전에는 차경환 전 부총리도 사면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니 안 하니. 그리고 예.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그 우병우 민정수석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총선 대해서 뭐 안 나가겠다, 부인하지 않고 고민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다시 이제 탄핵을 강을 건넜다고 했던 그 친박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MB도 돌아오고 친박도 예. 돌아오고 다시 도로 이제 옛날에 새누리당 네. 뭐 그 시절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합이에요. 보수 대통합이다. 네. 그런데 그걸 좀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친박계들이 출마를 하려는 움직임, 지금 이제 청심이가 말한 최경환, 우병우 이 두 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뭔가 이건 약간 총선판에 등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럼요. 메시지로도 예. 읽히거든요. 저는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그 초월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 보면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뭐 세월호 인신공양이다, 청와대에서 구태했다, 뭐 선녀탕이다 예. 하면서 온갖 억측 다 했는데 그 억울함 꾹 전부 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 억울함 꾹 잡고 1700일을 그 수감됐다 나오신 분이 이제 정말로 절제된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어쨌든 측근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렇게 그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측근 관리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출마 예정자 사실상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과 같이 다니는 행보가 어떻게 정치적인 행보가 아닙니까?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약간 이런 뜻으로 조금 익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사면 복권되고 나서 작년 3월이었나요? 뭐 예. 복권되고 나서 1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올해만 벌써 4번째예요. 3번째라고 하는데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단독으로 나온 인터뷰도 보면은 탄핵되고 나서 첫 언론과 공식 인터뷰일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인터뷰인 거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는 네. 그 내용도 문재인 전 정부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터뷰 예. 내용 중에. 네. 그러면은 평상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뭐 하는 행보로는 익힐 수가 없죠. 네.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그 용심이에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같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한번 보궐선거 자리가 나왔을 때도 그 뭔가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선거 뭐 약간 선대위원장 격으로 동영상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행보도 유영하 변호사를 좀 챙기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게 뭐 유영하 변호사, 최경환 부총리, 뭐 우병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인지도와 뭐 그런 것만으로도 예. 뭐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뭐 정말 중요하고 이분이 아니면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네, 그럼 나오지 말아요. 다만 정당한 경선 과정과 공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제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정도 메시지는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지도는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요. 네. 핵심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어디로 대구 TK 받는 나가느냐? 거냐. TK 가면은 윤핵관들, 검핵관들 자리 조금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관심사죠. 사실은 뭐, 일단 뭐 정치권- 수도권 나오면 뭐 모두가 환영인데 국힘 입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용심이 청심이 오늘 50분 내내 같이 해주셨는데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